몸무게를 한번 제가 대자할 때 하단에서 치게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 지금 힙이랑 뒤를 나눠서 쓸 줄 알아요. 본능적으로. 근데 이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사실 작년에는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하게 됐어요.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운동 많이 배우러 다니는 콘텐츠 하고 있고 그래도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성환 선수가 저한테 너무 배우기만 하면 결과물이 없지 않냐, 그래서 한번 대회 뛰어보는 건 어때? 라고 얘기를 해서 해볼까? 하면서 이승철 클래식을 원래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이승철 클래식이 안 열린다고 하게 돼서, 그래서 그럼 그 근방에 대회가 뭐가 있나 이렇게 찾다 보니 몬스터짐 대회랑 그 재팬 대회를 뛰게 된 거죠. 갑자기 올해를 제가 대회에 뛰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된 건 기구업체랑 제가 계약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선수로서의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기구업체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뛰어보자. 근데 사실 뭐 기구업체에서 저한테 뭐 그런 걸 강요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죠. 그래서 대회를 뛰고 이렇게 해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자였는데, 또 제가 준비를 한 시점과 맞아 떨어진 게 또 일본인 거예요. 작년에 일본 다시 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일본을 뛰게 됐어요.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져서. 그래서 일본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 스승님이신 박정수 선수께서 같이 가겠다. 근데 저는 아시겠지만 PD님도 계시고 제 와이프도 같이 가고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대회 참가 비용부터 해서.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다 가시게 되면 저는 부담인데, 그걸 알고서 비용은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냥 대회장 와주는 것만도 사실 되게 고마운 건데 해외 대회에 비용까지 본인들이 써가면서 와준다는 거는, 와, 이게 되게 부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정도의 각오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저보다 더 그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가 성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선수로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인드가 너무 강하시고 이번에 잘해보자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그거에 보답을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설프게 그냥 뛰면 뛰고 말면 말고 뭐 내가 업이 우선이니 막 이런 마인드를 갖지 말고 마인드를 다지고 제대로 한번 준비해보자는 마음이 좀 최근에 들었어요. 그게 한 2주 남짓 밖에 안 되긴 했는데 마음 먹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선수를 코치하고 네. 경험이 되게 많으실 텐데 네. 투자를 하면서 좀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면 어떻게 가능성을 보신 걸까요? 정세영님은요, 죽을 각오로 준비하고 있는 거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선수들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에 대한 가능성을 보시기보다도 가능성은 무조건 있다, 너 할 수 있어 라고 하시지만 그 마음을 알고서 진짜 진심으로 다가가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와닿아가지고, 와, 진짜 이거는 제가 그거에 대한 마음을 보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프로이고 뭐고 관심이 하나도 없던 사람인데 진짜 좀 그 덕분에 관심이 좀 생겼어요. 아쉬웠다, 뭐 올해는 여기를 보완하자, 이런 부분이 어디가 있었어요? 고립에 대한 거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특히나 등 쪽이 많이 좀 좁아져 있었거든요. 광배가 펼치지를 못하고. 근데 그 부분을 초점을 두고 이제 레슨을 받다 보니 이제 그거에 대한 개념이 좀 잡혔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웠죠. 왜냐면 느낌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수축은 느낌이 들어가지만 늘리는 거에 대한 느낌은 그렇게 잘 오진 않으니까. 상체는 조금 보완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하체가 약점이었는데 하체 보완이 좀 덜 됐어요. 왜냐면 제가 부상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고관절 한 번 다쳐서 스쿼트를 아예 못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햄스트링이 또 파열된 적이 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체를 강도 있게 빼지를 못해가지고 다리가 그렇게 크게 발전을 못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드는데, 감이 아직 안 잡힙니다. 제 무대에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 보완이 됐지만 얼마나 보완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무대에 올라가 봐야 알 것 같아요 진짜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작년에 포즈가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닌가요? 난 포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가요? 뭐 이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누구나 알고 있게 이두가 약점인데, 이두가 나오는 포즈를 빨리 넘기던지 자유 포즈에서는 아예 안 잡던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강점을 보여주고 경기력이라고 그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내가 강점의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단점의 부분을 뺄 수 있으면 빼고 아니면 최대한 빨리 지나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긴 합니다. 왜냐면 PD님 제대로 보신 게 연습을 안 해요. 제가 내가 지금 이거 할 시간이냐, 이게 더 우선이지, 레슨 하나 더 잡고 막 이런 식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좀 제가 각오가 좀 남다르기 때문에
작년에 몬스터짐 리저널에 올라갔을 때 그래서 네. 사람들이 반응이 생각보다 몸이 괜찮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되게. 올해는 어떻게 그것보다 괜찮게 나올까요? 아니면 지금 몸 상태가 어떠신지? 일단 다음 주 대회는 망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왜냐면 진짜 이게 너무 그게 없다 보니까 마인드가 너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리저널을 뛰어야 되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인석 선수랑 촬영을 하면서 리저널을 언제 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리저널 작년에 뛰었는데 그랬더니 매년 뛰어야 된대요. 매년 갱신을 해야 된대. 열흘도 안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만큼 사실 나오긴 힘들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따가 운동하면서 몸 상태 한번 보여드리고 인바디도 한번 해볼까요? 인바디도 한번 결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은 그래도 한 열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또 빼봐야죠. 와, 엄청 잘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주말에 쟀을 때 12% 나왔는데. 오, 3일 만에 그러면은 그게 8%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죠. 인바디가 그만큼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 집에다가 물통을 두고 왔어요. 물통을 두고 왔는데 또 아미노산을 타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와, 잘 터진다. 네, 이게 한 번에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요만큼 시켜서 여러 번 담아요. 이 정도만. 그런 경우 있잖아요. 프로 되기 위한 대회 뛰고 네. 바로 프로전 올라가는 거. 예. 근데 리저널은 그렇게 이어지는 게 별로 없나 봐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일본에는 리저널이 없다고 들어가지고. 그리고 한국 선수들은 리저널을 한국에서 뛰어야 된대요. 전현덕 선수가 그랬습니다. 하루에 감자 300g 먹거든요. 100g씩 3개. 근데 이 기간을 길게 가져가진 않아요. 지금 좀 바짝 빼야 되니까. 운동을 이제 꾸준히 한 사람들이 해야지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거지. 운동 안 하는 사람이 그냥 다이어트 한다고 그렇게 줄여버리면 안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문제가 된다고 봐요. 저는 일단 우리가 항상 탄수화물 자체가 제일 중요한 영양소잖아요. 그래서 항상 영양사들도 5대 3대 2를 기준으로 이 구성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영양소를 살 뺀다고 줄이는 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어쨌든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무탄수를 오래 하면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탄수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탄을 하는 거죠. 그것도 길지 않게. 원래 헬스나시가 옛날에도 보면은 보디빌더들 완전 이런 끝나시 이렇게 생긴 거 많이 입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몸 과시하려고 입는 줄 아는데 운동할 때는 이제 사실 몸이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딱 붙는 걸 입던가 몸이 많이 보이게 파인 걸 입던가 이런 거라서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나시들이. 사실 몸을 보고 하는 거랑 안 보고 하는 거랑 완전 다르니까 운동 잘 되는 게. 그래서 착각을 하시면, 착각이라보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몸 과시하려고 이런 걸 입는 게 아니라 몸을 잘 보기 위해서. 만약에 이번 세트가 잘 안 됐다 그래서 한 세트를 더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의 안 합니다. 그냥 한 세트 한 세트를 허투루 하지 않도록 딱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그 세트와 그 세트 안에 있는 개수 하나하나가 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돼요. 이번 세트 제대로 안 하면 한 세트가 날아가는 거니까. 프리웨이트를 꼭 해야 되냐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회원님 중에 한 분이. 근데 머신으로만 한다고 해서 몸이 안 나오는 건 아니죠, 절대.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리웨이트를 하면 칼로리 소모가 엄청 큽니다. 내 부위에 어떤 고정을 해놓고 등으로 딱 당겼을 때 등만 놓고 봤을 때 뭐 거기에 더
고립이 잘 되고 잘 걸리고 이런 거 머신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프리웨이트에서 안 나오는 궤적을 머신에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근데 이 프리웨이트에서 할 수 있는 칼로리 소모적인 부분은 에너지를 쓰는 부분들, 그런 거는 프리웨이트를 꼭 해야지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하체가 하기 싫어가지고 머신으로만 한 적이 있거든요, 한번. 근데 그때 사실 뭐 스쿼트가 잘 안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머신으로 하다 보니 고립이 잘 걸리는 거죠. 레그프레스, 뭐 V 스쿼트 이런 거 하니까 하체도 잘 걸리고, 그래서 한동안 꽤 오랫동안 몇 달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름 열심히 했죠. 엄청 실패전까지 가고 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프리 스쿼트를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근육통이 와 진짜 죽겠더라고요. 똑같이 힘들게 했는데. 그래서 분명히 그거는 좀 다른 자극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머신도 다양하게 섞는 게 좋지만 프리웨이트를 잘 접목시켜서 쓰면은 분명히 더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세가 안 나올 바에는 머신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자세가 안 나오면 머신이 낫습니다. 만약에 바벨로우를 시켰는데 자세가 아예 안 나와요. 느낌도 아예 못 잡아. 당연하거든요. 첫날 어떻게 그걸 다 잡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머신으로 가서 느낌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프리웨이트에 접목을 시키면 돼요. 그럼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프리웨이트를 시키긴 하지만 자세가 이거는 지금 오늘 안에 안 나오겠다 싶으면 바로 머신으로 가요. 심지어 스쿼트조차도 첫날 저는 거의 스쿼트를 많이 시켜보는데 자세가 아예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거기서 시간 안 때웁니다. 바로 머신으로 가고 그 느낌을 프리웨이트에 입히려고 해요. 그러면 정말 엄청 빠른 속도로 발전합니다. 그 질문 진짜 많이 해요. 실시간 하면은 피디님도 아실 거예요. 어깨 좋아지고 싶은데 뭐 해야 돼요? 빨리 좋아지고 싶어요. 저도 지금 십몇 년 해가지고 이 정도인데 빨리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부터 좋아졌겠죠. 빨리 좋아져서 올림피아 나갔겠지 나도. 근데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해야 돼요. 이거는 좋아질 수가 없는 게 내가 운동하고 그냥 거울 없는 데서 운동만 하다가 1년 뒤에 거울을 봐요. 그럼 엄청 좋아져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운동은 펌핑하고 거울 보잖아요. 나름 펌핑 되고 좋거든요. 다음날 보면 그대로 돌아가 있어요. 다 빠져 있고. 계속 반복이에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만큼 좋아졌는데 다음날 되면 여기가 있고, 좋아졌는데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안 좋아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 눈에는. 그리고 맨날 거울을 보기 때문에 내가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좋아지려고 생각하다 보면 운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냥 습관처럼 매일 하셔야 돼요. 열심히. SNS가 네. 잘 돼 있고 유튜브도 잘 돼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저는 10년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3년만 했대. 나보다 몸이 너무 좋아. 그럼 그 사람은 뭔가 비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비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꾸준히 계속해야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더 빨라지는 방법은 있죠. 운동 배워야죠. 그래서 근데 그 빨라지는 방법이 뭔가 어마어마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잘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을 미분적분을 공부를 하는데 그 미분적분을 내가 혼자 그냥 이러고 계속 보고 있어요. 이해 안 돼도 계속 봐요. 시간을 계속 때워요. 한 달 뒤에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랑 서울대학생한테 과외를 받아서 오늘 한 방에 이해를 했어. 내가 이 차이인 거예요. 그냥 특별하게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이해도를 옆에서 시켜주면 빠른 거잖아요. 그런 정도의 차이인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죠. 타고남. 뭐 윤성민 선수 같은 그런 분들은 아예 유전자 자체가 타고난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미란 선수 제가 계속 예를 많이 드는데 그 남자도 그렇게 되기 힘들거든요. 근데 여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는 그건 타고나지 않고서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근데 그분은 데드리프트가 보통 이 허가 드는 거가 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장미란이 그렇다면 그런 건데 근데 약간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데드리프트 할 때 보면
파워리프팅 하시는 분들은 뽑고서 놔버리거든요. 그럼 장민환 선수가 아무리 역도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분야의 최고이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장민환 선수의 관점인 거죠, 그건 그냥.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건 맞는데 틀린 건 아니죠, 절대.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보디빌딩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근육은 찢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황철순이 그랬어요. 수축 없는 이완은 없다. 수축이 돼야지 찢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수축이 안 되면 말 그대로 이완, 릴렉스가 되는 건데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로 내가 들어 올리는 게 수축이잖아요. 내려놓는 게 찢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스쿼트도 앉는 게 중요한 것처럼 데드리프트도 당연히 늘리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걸 얘기할 확률이 높죠, 사실은. 근데 데드리프트를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내가 찢는 거에 신경 써서 천천히 가면은 그거는 좀 부담이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는. 데드리프트 내려놓는 거에 중요하다는 얘기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제 생각에는. 데드리프트를 이제 장민환 선수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예를 들어볼게요. 벤치프레스 원RM을 갱신하기 위해 중량이 안 늘어요. 그러면서 뭐 여기다가 가슴 밸런스 패드 같은 거 올려놓고 빵 찍고 밀고 빵 찍고 밀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근성장에는 엄청 유리하진 않다고 봐요, 저는. 물론 힘을 키우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죠. 왜냐면은 내가 100kg를 가지고 쫙 받아주고 밀고 하는 컨트롤하는 힘이 140kg, 150kg, 160kg를 들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무게를 가지고 내가 근성장에 유도를 한다고 하면은 찍고서 미는 것보다는 근육으로 받아줄 때, 그러니까 찢을 때, 데드리프트 내려갈 때 중요한 것처럼 잘 늘리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근육은 늘어날 때 찢어지면서 상처가 나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수축할 때가 아니라 늘릴 때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벤치프레스 할 때 미는 거에만 집중하고 내릴 때는 그냥 훅 떨어져요. 숄더 프레스 할 때도 훅 떨어졌다가 밉니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잘 받아줘야 돼요. 그때 근육은 성장합니다. 110kg, 120kg를 무너지더라도 해봤던 사람과 안 해봤던 사람은 100kg를 다룰 수 있는 그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건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에 무장에 꽂히면 안 돼요. 그래서 장민환 선수가 데드리프트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럼 씨발 대충 돌아가지고 내려놓는 것만 신경 써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장민환 선수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가 궁금하네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저도 항상 쇼츠에서 욕을 많이 먹잖아요. 왜냐면 이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 얘기가 아닌데 단어 하나 제가 뭔가 말 실수를 한 것 때문에 물어 뜯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다른 맥락으로 얘기한 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저도 쇼츠를 본 거라서. 데드리프트는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 무게를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야? 야, 네가 쉬워. 그걸 왜 그 무거운 거 들고 자빠졌어? 내려놔 임마. 이거 아니에요? 갑자기 궁금하다. 그러면은 장민환 선수는 역도를 하기 전에 꿈이 뭐였을까? 선수님은 장래희망이나 꿈이 뭐였어요? 저는 없었어요, 그런 거. 아이예요? 네. 뭐 장래희망 뭐 전과서 내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그냥 뭐 택시기사 이런 거 적어냈어요, 저는. 그냥 뭐 택시기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적어냈어요, 그냥. 뭐 트럭 운전수 막 이런 거 있죠. 진짜 꿈이 없었고, 그리고 의식의 흐름대로 살아요, 저는. 계획도 없고. 의식의 흐름대로 사는 것 치곤 잘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살고 있는. 그래서 나름 잘 살고 있지 않나.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뭐 딱히 애국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잘 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이라보다 저랑 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1차적으로는 우리 가족들이죠. 제 와이프랑 저랑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하루하루가 그게 숙제예요, 매일. 왜냐면은 하루하루가 행복한다는 게 되게 힘든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엄마가 지금 이제 나이가 70이 다 되셨는데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작년에 같이 해외여행을 갔는데 엄마 건강하시거든요.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장을해오. 그래서 되게 건강하신데, 누구보다 건강하신데 그 나이대에 비해서 엄마가 그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너희가 어디를 놀러 가자고 했을 때, 해외를 가자고 했을 때 그냥 같이 갈 수 있는 건강한 몸 상태가 10년만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게 참,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엄마가 진짜 나이가 많구나. 그리고 10년 뒤에는 그 나이대 분들보다 건강하다 하더라도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10년이 정말 금방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를 세우고 다 좋은데 일단 내 주변을 먼저 둘러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할 거예요. 네. 예전에는 그냥 풀업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팔꿈치가 좀 안 좋아서 어시스트 풀업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턱걸이 자체가 김준호 선수 보면은 턱걸이 진짜 잘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등 전체를 다 쓰면서 턱걸이를 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턱걸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는 턱걸이를 어시스트 풀업을 하는 게 저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먹는 양도 확 줄이면서 운동량까지 확 늘리려고 하시다 보면은 되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두 개를 잘 계획을 잡아야 돼요. 잘 먹고 유산소를 좀 강도 있게 하느냐 아니면은 먹는 양을 줄여가지고 빼느냐에 대해서 잘 분배를 해야 됩니다. 행잉이 어려운 게요. 등받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매달려 있으면 몸이 엄청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저 보시면 약간 중심 이동을 하는데 외회전을 걸어서 광배근에 딱 걸어놔야 돼요. 걸어놓고 나서 수축을 하고 내리면서 약간의 광배근을 힘을 잡아놓은 채로 중심 이동을 왔다 갔다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되게 흔들려가지고 복근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몸이 왔다 갔다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등받이가 있는 가슴 운동을 할 때 등을 못 쓰잖아요. 잘 등이 막혀 있으니까. 근데 케이블 같은 거 하면은 등 쓰면서 쫙 잘 열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거 할 때도 등받이가 있는 것보다 뭔가 코어를 잡기가 훨씬 좋아서 좀 더 어떤 복근만 고립하기는 좀 어렵지만 복근의 강도를 뽑아내기에는 행잉이 진짜 좋긴 좋아요. 그래서 최고의 복근 운동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려워서 그렇지 제대로만 한다면. I'm not giving up, I'm not giving up yet. I feel that it's my time, so I'ma give it everything. I'ma give it everything I got. So I'ma give it everything, I'ma give it everything I got. I'ma give it everything, I'ma give it everything I got. Have hope. So many days have passed. I wait around for things to change, but change has not come fast. I'm asking all the questions, but then I question them. Like, what's the point of living, existing when you can't see a God in flesh? I'm looking for the answers. They say to pray instead. I think I'll find them one day, but with a helping hand. I know that it's not easy, but I believe I will. Yeah, I'll get over all my fears and really conquer everything. I think I'll be alright, 'cause I'm not giving up. I'm not giving up yet. I feel that it's my time, so I'ma give it everything. I'ma give it everything I got. 이저널이어도 잘 준비해서 또 중간에 거쳐가는 대회이지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태구알